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10일이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자,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일 휴장이잖아요? 네, 내일 휴장이라서. 사실, 금요일에, 마감한 지수를 보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미국 증시가 움직여야 그 결과값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미국 증시 오를 거니까, 아니 또는 내릴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오늘은 그냥 딱 등가로만 분석할게요. 예, 오늘은 등가 기준으로만 분석을 할 거고, 등가에서 벗어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제 추가적인 해석을 좀 가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후행과 선행의 개념, 계속 이제 이 용어를 가지고 올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이 용어만 갖고 설명을 할 건데, 후행은 봉의 보조지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이 움직이면 보조지표가 따라가는 방식이 후행입니다. 후행. 그다음에 선행은 봉이 보조지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선행의 개념은 봉이 보조지표를 따라가는 거고, 후행은 보조지표가 봉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행 투자를 할 건지 후행 투자를 할 건지는 결정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행을 사용합니다. 선행. 그러니까 후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제공하는 정보는 선행이 기준이 돼요. 근데 본인이 나는 마음이 급해, 그러면 후행을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옳다, 그르다라는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단지 후행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선행 기준으로 보면 월봉은, 그죠? 월봉은 여기 1번, 여기가 매도 자리예요. 여기가 매도 자리. 여기가 대략 한 406점 얼마죠? 6이려. 그러니까 본인이 매도를 해야겠다, 곧버스를 사야겠다 라고 했을 때 선행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406.61 정도에 올라오면 곧버스를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선행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싸게 사고 싶다, 여기서 거래를 꼭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406.61 위로 지수가 올라갔을 때 곧버스를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이 387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올라가야 되느냐? 19포인트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상승폭이 19예요. 19. 그러면
387에서 19가 오른다라는 거는 요걸 4로 보면 4, 5, 22죠. 5%가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수가 5%가 오르면 이게 하락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406.61은 안 가는 게 하락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가 오지 않는 편이 고버스 투자자에게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죠? 후행요? 후행은 보조지표가 봉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381, 예. 381에 가면 이렇게 붙어요. 여기 보조지표랑 봉이랑 붙어 있죠. 그래서 본인이 후행 투자자라면 381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381보다 높은 데서 사시면 되는 거죠. 후행이면 지수는 381.93 아래로 내려갈 테니 그 위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후행은 선행으로 움직임이 바뀌었을 때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후행을 쓰실지 마실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후행을 쓰세요, 선행을 쓰세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올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봉에 대해서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지금 상태에선 올봉에 대해서는 딱히 할 얘기가 없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다음 주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봉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자,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어요. 그런데 상단선은 아래를 볼 때 위력이 있고 위를 보면 위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단선을 딱 보고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위를 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를 열었구나. 예. 누르지 않는다예요. 예. 이건 개념 자체가 누르지 않는다. 이건 누른다예요. 예? 누른다라는 거죠. 위에서 못 오르게 꾹 누르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상단선이 위를 이렇게 보면 누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걸 막지 않아요. 올라가는 걸 막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단선이 아래를 볼 때는 이건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예, 방어력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단선이 위를 볼 때는 방어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고 이거는 매도죠.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걸 거래에 쓸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걸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드리고, 이 구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상은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방송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기 전에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봉을 장대 음봉이라고 해볼게요. 장대 음봉.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으면 하단선이 다 파괴돼요.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봉이 장대 음봉으로 샥 내려 꽂았다. 그러면 하단선은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보는 게 보통입니다. 하단선이 아래를 봅니다. 하단선이 아래를 봐요. 그러면 매수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대 음봉이 발생한 다음 봉은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단선이 싹 다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상단선이요, 안 따라와요. 장대 음봉을 그렸잖아요. 장대 음봉을 그리고 나면 밑에 하단선은 싹 다 파괴되는데 상단선이 안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보통 상단선이 한 이 정도에 있어요. 자, 이 봉, 장대 음봉이 발생한 다음 봉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까요?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매도치기엔 싸요. 매도하기엔 쌉니다. 그런데 매수하기엔 안 좋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매수하기엔 안 좋은데 매도치기엔 싸.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봤더니 가격이 너무 낮게 있는 거죠.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매수하려고 봤더니 하단선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는 봉을 보셔야 돼요. 이 A라는 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다음 봉이 되면 본격적으로 발달해요. 자, 장대 음봉이 발생하고 나서 다음 봉을 그리고 나면 이렇게 상단선이 미친 듯이 내려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상단선이 장대 음봉이 난 뒤에는 제대로 발달을 안 하기 때문에 반등할 여지가 꽤 있어요. 그 다음 봉에서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봉,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봉에 가면 상단선이 미친 듯이 내려와요. 미친 듯이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음표가 양봉이다. 이렇게 양봉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십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양봉이 난다는
양봉이 난다라는 얘기는 저가를 방어해 보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대 음봉 뒤에 다음 봉에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나 저가는 방어해 볼래 이런 뜻이고요. 십자봉 이하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단선이 봉을 파고 들어와요. 봉을 파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후벼 팝니다. 그러면 상승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장대 음봉 뒤에는 윗꼬리가 별로 발달되지 않은 양봉이 필요해요. 이게 상승할 때 그나마 기본적인 구조고요. 장대 음봉 뒤에 십자봉 밑으로 봉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상단선만 발달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래가 성립되는 건 장대 음봉 다음 봉이 아니라 그 다음 봉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주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그 설명의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이 개념 자체를 캐치를 하시고 보시면 차트 저렇게 그리는 거구나 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이 봉이 뭐냐? 이 봉이 장대 음봉입니다. 그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장대 음봉이 주봉상 지난주 봉이에요. 그쵸? 자,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 봉이 이번 주 봉이죠. 이 봉은 상단선이 발달하는데 더뎌요. 그죠? 왜? 봉만큼 안 따라와. 봉의 위치만큼 상단선이 안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단선이 개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매도하기엔 싸. 너무 낮아요. 그죠? 근데 배수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봉은 거래하기 진짜 안 좋은 봉이라고요. 장대 음봉 다음 봉은 거래하기가 엄청 지저분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번 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봉인 거예요. 뭐 어떡하지? 매수하려고 했더니 하단선이 개판이야. 그죠? 매도하려고 했더니 상단선이 멀어. 그러니까 이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상책이죠. 상책. 이제 봉의 구조를 보고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시가가. 자, 보세요. 이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차트가 보이기 시작해요. 보일 겁니다. 조금씩 보여요. 자, 설명 중에 봉이 어떻게 그려야 된다 그랬죠? 양봉을 그려줘야 저가를 방어할 수 있다. 십자봉 이하로 봉을 그리면 상단선이 파고 들어온다. 그죠? 이거예요. 파고 들어왔죠. 예, 여기가 고가인데 고가보다 낮은 위치까지 상단선이 이렇게 파고 들어왔어요. 후벼 파고 들어온 거죠. 예.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예. 후벼 파고 들어왔다.
자, 반대로 4번이 하단선이에요. 이건 이제 상단선이죠. 근데 하단선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예. 여기가 저가입니다. 하단선의 위치는 저가보다 낮아요. 그 말은 등가는 금요일에 주간장 종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등가보다 같거나 낮으면 하단선 발달 안 합니다. 그쵸? 등가로 시작되거나 등가보다 낮게 시작하면 하단선은 발달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번 주에 저가를 방어하기엔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번 주 저가를 반드시 깬다가 아니라 저가를 지킬 의도가 없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봉은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월봉은 지난달 저가 깼죠. 그러니까 월봉은 매수 가치가 없어요. 월봉은 매수 가치 제로예요. 제로. 그럼 남은 거 뭐예요? 주봉이에요. 주봉. 그래서 주봉상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번 주 저가를 지켜줄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지켜주면 매수해도 되는데 차트상은 지켜줄 의도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사시고 저가가 붕괴되면 아이고 망했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단선의 위치를 봤더니 이번 주 고가보다 낮게 있어요. 이건 이번 주 고가를 넘길 의사가 크지 않은 거죠. 지킬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의도가 더 강해지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1포를 빼볼게요. 1포 86. 예, 86으로 했더니 더 내려가요. 그죠? 1포를 뺐더니 더 내려와요. 상단선이. 이제 2포를 빼볼게요. 예, 2포를 뺐더니 왕창 내려와요. 그 말은 미국 증시가 내리면 주봉은 올릴 생각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미국 증시가 내리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수가 더 싸지니까 매수 가치가 높아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증시 내리면 이건 더 내리기 좋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려면 미국 증시가 올라야겠죠. 올라야 하단선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선 등가 또는 그 밑으로 시작하게 되면 재미없죠. 예. 이제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예. 지금의 우리나라 증시의 마감은 상승에 유리하도록 그려놓은 건 아닙니다. 상승에 유리하지 않아요. 상승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주지 않으면 반등 후 재하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번 주에 저가를 또 깼다. 그럼 계속 가는 거죠. 네, 이번 주에 저가를 또 깨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저가를 깨지는 한 바닥은 없는 거예요. 자, 예전에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이거
리스트만 뽑아도 몇 개일까요? 100개는 넘어요. 예. 100개 넘어요. 저 이 동영상만 찍어 놓은 것만 해도 100개가 넘고, 그냥 그날 만들어 놓은 동영상까지 합하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그런데 예. 이렇게 그리는 건 상승에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밤에 미국 증시가 내렸다. 그러면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차트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다? 주봉이다, 주봉. 지금 봉을 그리고 있는 핵심은 주봉이에요. 왜? 월봉은 이미 죽었거든. 예. 월봉은 죽었어요. 월봉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봉이에요. 예. 그래서 주봉만 보세요. 주봉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하나 분석하실 때 팁이 될 만한 내용, 예, 팁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언급을 하고 갈게요. 이번에 설명할 건 네, 인터셉트입니다. 인터셉트. 이 개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 개념을 10월 달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어쩌면 통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단선이고 이게 하단선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상단선과 하단선을 다 찍는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분석할 때 상단선 얼마 찍고 하단선 얼마 찍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안 찍어.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선을 안 찍는 경우가 있고 하단선을 안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봉을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봉을 이렇게 그리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봉이 너무 길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은 상단선을 안 찍고 하단선을 누른 케이스고 2번은 하단선을 안 찍고 상단선을 들어버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툴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띵글이라는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하단선 안 찍잖아. 상단선 안 찍던데? 그냥 가. 상단선을 안 찍고 내려가. 매도하려고 기다렸는데 안 오던데? 네, 반대로 하단선을 안 찍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기다렸는데 안 와.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지점 A를 사용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점을 인터셉트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인터셉트의 방법은 작은 봉을 사용해요. 대부분 작은 봉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월봉이 있으면 주봉의 하단선이나 상단선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월봉에서는 한쪽이 사용이 안 돼요. 한쪽만 사용이 되고, 예를 들면 월봉의 하단선이 있는데 주봉의 하단선이 계속 내려가는 걸 막으면서 끌어올려요.
그러면 하단선이 주봉의 하단선만 찍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월봉의 하단선은 안 가는 케이스. 반대로 주봉의 상단선을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 월봉의 상단선까지 안 가죠. 주봉이 막아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인터셉트입니다. 인터셉트. 자, 만약에 주봉이 상단선으로 눌러요. 그러면 월봉의 상단선 못 갑니다. 406.61에 있는 상단선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주봉이 열어주질 않는데 주봉의 상단선만 꾹꾹 눌러가지고 주봉의 하락 추세를 타고 가게 만들면 월봉의 상단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력봉이 주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력은 가장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봉, 돈이 제대로 실려 있는 봉이 주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만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도 안 맞고 일봉도 안 맞아요. 주봉으로만 그리니까. 왠지 지금의 주력봉은 주봉 같아요. 그래서 주봉의 상단선이 어디 그려지는지 하단선이 어디 그려지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혹시 곧버스를 사야겠다. 그러면 주봉의 상단선을 보시고요. 나는 레버리지를 사야겠다. 그러면 주봉의 하단선을 보시되 주봉의 하단선이 이번 주 저가보다 낮으면 그냥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어느 지점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붕괴되면 아이고 망했다 하고 손절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장대 음봉 뒤에 봉을 그리고 나면 상단선이 줄줄줄줄 내려온다. 상단선이 줄줄줄줄 내려올 때 보통 3개가 내려오기 때문에 3주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양봉을 그리지 못하면 보통 그 후 3주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10월 10일인데요. 그러면 3주면 21일이에요. 21일. 거래일수로는 15일 정도 되겠지만 거래일수랑 일반적인 공휴일까지 다 합치면 21일입니다. 그러면 10월 10일에 21일을 더하면 10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만약에 주봉이 양봉을 그리지 못하면 3주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되는데 3주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나면 10월 달은 끝난다. 그죠? 10월 달이 끝나는 동안 주봉이 하락 추세를 타면 월봉은 손 안 대고 음봉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봉이 10월 말에 3주 동안의 하락 추세를 딱 끝냈더니 11월 딱 시작하면 주봉이 하락 추세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 말뜻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주봉은 3주가 지나면 하락 추세가 끝나요. 하지만 주봉이 3주 동안의 지수를 내려서 월봉의 아랫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더 큰 하락 추세가 월봉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의 흐름 중에 양봉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곧버스는 팔아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왜? 음봉만 그려주면 돼요. 쬐끔 그리든 크게 그리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랫꼬리가 형편없으면 돼요. 아랫꼬리가 형편없는 음봉만 계속 그려라. 3주 동안에. 그래서 10월달 월봉을 음봉으로 딱 끝내줘라. 그러면 11월달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자, 370까지 뺄게요. 이번 달에 370까지 빼보겠습니다. 그렇게 빼면 다음 주에, 아니 다음 달에 하단선이 있을까요? 보십시오. 하단선이 있는지. 하단선 여기 있습니다.
상단선은 여기 있고요. 자,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 깰 것 같으세요? 어림없죠. 어림없습니다. 왜? 하단선이 발달이 안 돼요. 상단선은 그 10월 달에 고가보다 훨씬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지만 하단선은 전혀 발달 안 합니다. 이거 뭐 350대의 하단선이 만들어지는데 370에 끝냈더니 350대의 하단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350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봉이 뭘 하는지를 보세요. 양봉을 내면 그때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아, 조금 털고 갈까?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수량이 있으신 분은 이익인데, 아, 조금 털고 반등하면 위에서 더 사. 뭐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음봉을 내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 내려가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려가게 두고 내려가는데 월봉만 이번 달 고가 못 넘게 그려주면 다음 달에도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 거래량이 터지면 볼린저 밴드 23 하단까지 가는 거고요. 거래량 안 터지면 이제 그냥 음봉만 내다가 하락 시간 다 끝나면 이제 양봉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음봉을 내는 한 할 거 없다. 그죠? 음봉을 내는 한 내가 할 일은 네버. 사기도 싫고 팔기도 싫은 거죠. 이제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야, 진짜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난 사고 싶은데 지수가 내려간다고 떠들면서 그럼 나보고 고버스 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신규 거래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런데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사기엔 비싸고, 그죠? 팔기엔 아깝죠. 내려가면 좋은데요? 더 내려갈 건데? 그래서 이 흐름은 주봉만 계속 망가져 준다면 어차피 월봉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니나노라는 거예요. 니나노.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하락 추세의 끝. 하락 추세의 끝입니다. 이 개념도 살짝 알아두세요. 하락 추세의 끝은 얘를 만나야 돼요. 이걸 A라고 할게요. 얘를 띵글 차트에서는 T차트라고 합니다. T차트 5 상단선. 봉이 T차트 5 상단선을 만나야 하락 추세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얘를 만나야 끝나요. 양봉이 나든 음봉이 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A라는 선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안 끝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버스를 팔아야 된다. 그럼 언제 팔아요? A를 만날 때 팔아요. A를 만날 때 팝니다. 그러니까 A를 양봉으로 만나면 파는 거예요. A를 양봉으로 만나면 팔아야죠. 근데 A를 언제 만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A를 양봉으로 만났을 때 판다. 이게 뭔 소리냐? 자, A를 양봉으로 만난다. 이게 개념적으로는 웃기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A를 양봉으로 만나면 고버스를 판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요. 하단선을 음봉으로 치면 매수를 정리하는 거예요. 매수를 정리해요. 자,
여기서부터 상승했잖아요. 상승. 그러면 요 빨간색 요거는 하단선이에요. TO 하단선. 이게 매수선이고 이게 추세선이에요. 그러면 이 선을 음봉으로 만나면 청산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가 청산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에 투자했다면 여기서 파는 거죠. 실제로. 이건 저는 이해를 못해요. 사실. 이건 이해를 못하는 봉인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팔아야죠. 여기는 양봉이잖아요. 여기는 음봉이고. 그러니까 상승을 끝낸 봉은 이거예요. 예, 이 선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다려 보는 거예요. 수익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요. 곧보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음봉으로 유지되면 더 좋고요. 양봉이어도 가능해요. 양봉이어도 가능합니다. 예, 저 선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달 말고요. 이번 달 말고 이게 지금 10월이니까 이번 달은 일단 안 갈 거라고 봐요. 이번 달에는 TO 상단선까지는 안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안 간다고. 그럼 다음 달 되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예, 11월에는 이 정도의 위치예요. 근데 12월이 되면 이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상단선이 계속 내려와요. 예. 시간이 가면 지금 상태에서 오르지 않으면요.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오르지 않으면 상단선은 계속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동이에요. 이건 추세의 구조상. 그러니까 이 선을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만나요. 만나서 양봉이면 파시면 돼요. 만났는데 양봉이면 파셔도 돼요. 근데 만났는데 음봉이야. 그러면 또 갖고 가는 거죠. 언제까지? 시간 다 채울 때까지. 다음 달에 빨간색 볼판에 닿았을 때 추세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느냐 한번 해볼게요. 406까지 가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 달에 406으로 끝내보죠. 고가 406, 종가 406 이렇게 그리면요, 예, 안 만나죠? 안 만나요. 자, 자, 406에서 끝났다고 쳐볼게요. 이게 406입니다. 406. 그럼 여기 윗골이 달았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상단선의 위치는 여기에요.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TO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TO 상단선이 여기까지 내려오죠. 양봉을 그렸다라는 거는 하락 추세를 끝내는 게 아니라 밑에 매수할 수 있는 하단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자, 양봉이 그려졌다. 양봉이 그려지면, 예? 하단선이 발달하게 되니까 하단선에 갔을 때 곧보스를 청산하시면 돼요.
그죠? 양봉을 그리면 일반적으로 그 양봉의 시가 수준까지 내려가요. 거기에 대부분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까지 갔을 때 고버스를 딱 파시고 다시 올라와서 상단선 위로 올라가면 고버스를 또 사면 되죠. 그러니까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거래 방식과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거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는 양봉의 시가까지 내려갔을 때 고버스 일단 팔고 다시 고가 위로 올라오면 고버스를 또 사면 되는 거고요. 음봉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왜? 양봉 날 때까지는 계속 떨어질 거니까. 자,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 이건 뭐 답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일봉은 답이 없습니다. 등가 아래면 오늘 저가 깨질 거고요. 오늘 저가가 깨지면 하락 구조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려면 갭상승이 나와야 된다. 일봉은 상승하려면 갭상승을 그려야 금요일에 만든 저가를 방어할 수 있고요. 갭상승을 못하면 금요일의 저가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봉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봉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참고로 봐야 될 게 필반하고 나스닥이요. 자, 인터셉트라는 얘기를 했죠, 아까. 그 얘기를 한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필반이에요, 필반.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하단선에서 튕겼죠. 하단선에서 튕겼잖아요.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뭔 호재가 있고 뭐 투표가 어쩌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하단선 있어요. 표결이 어쩌고 저쩌고 부채 한도가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근데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선 내주기 싫은 거예요. 막아버렸어, 아래를. 문제는 여기까지 갈 거냐예요. 상단선까지 갈까? 상단선까지 갈까요? 갈 수도 있죠. 그럼 여기 가면 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길 안 가고 떨어지려면, 이게 이슈잖아요. 여길 안 가고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봉의 상단선이 틀어막으면 되죠. 자, 이제 주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봉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봉이 시작했을 때, 봉이 시작했을 때, 봉이 시작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봉이 시작했을 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단선이에요. 이게 상단선이죠. 그러면 저 하단선을 보고 매수할 생각이 들까요? 저는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저 하단선은 상승하려고 만들어 놓은 하단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봉이 상승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주봉이 들어올린 게 아니라고요. 지금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던 건 주봉의 의지가 아니에요. 주봉은 망가졌어요. 그런데 올랐죠. 왜? 올봉이 하단선이 있어요. 올봉이 하단선이 딱 받치고 있으니까 그냥은 못 내려가. 그냥은 못 내려가니까 어딘가에서 눌러줘야 돼요. 꾹 눌러줘야 되는데 올봉의 상단선의 위치가 너무 높아.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 눌러줘야 돼요. 그 지수가 얼마냐? 여기잖아요. 3322. 그죠? 3322. 자, 3322. 딱 그 부분에서 눌렸죠? 그 부분에서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봉이 딱 누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오다가 쟤 누른다 야 피해! 하고 딱 내렸죠. 자,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죠. 장대 음봉이 난 뒤에는 하단선은 없다. 기본적으로 장대 음봉이 난 상황에서 그 다음 봉엔 하단선이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상단선이 생각보다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있다. 자, 그 다음 봉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상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예. 이제 상단선의 위치가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지난주엔 3320에 있었던 상단선이 다음 주가 되면 3250으로 내려와요. 3320에 있던 상단선이 3250선까지 내려오게 되죠. 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넘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겠죠? 왜? 상단선이 이미 현재가보다 바로 머리 위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난주만큼, 그러니까 이번 주만큼 들어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두들겨 맞기 딱 좋습니다. 자, 하단선의 위치는 이 정도에 있어요. 3207 정도. 그러면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가도 방어할 의지가 있고 고가도 방어할 의지가 있는 거죠. 양쪽 다 방어할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만큼 반등해야 될 이유는 없어졌어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동의할 수 있지만 반대로 폭등해야 될 이유는 없어진 거죠. 왜? 주봉이 공간을 없애버렸어요. 월봉 상단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주봉이 상단선으로
막아버렸죠. 그래서 주봉의 상단선을 넘어가지 않는 한 상승은 없죠. 상승이 없다면 월봉의 상단선까지 못 가겠죠. 말씀드렸죠. 상단선이 3개가 발달해요. 3개. 지금 보시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3주 동안 양봉 내지 못하면 계속 누르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끝난 거 보고 괜찮네? 라고 한 거죠. 괜찮네. 월요일에 해볼만 하겠다. 호재만 없으면, 갭상승만 크게 오지 않으면 일단 크게 오르기는 힘든 구조다. 그리고 이번 주 저가만 깨주면 이제 주봉이 누르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번 주와 같은 반등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단지 내려갈 수 있는 소스가 필요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헝다여도 되고, 그게 미국 부채한도 뭐 그런 거에도 상관없어요. 단지 소스가 필요합니다. 갭상승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내려가면 끝이죠. 이번 달에 월봉에 하단선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하단선만 죽이면 이제 없어요. 미국 증시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하단선은 없기 때문에 이번 달 무너지면 11월 달은 아수라장이에요. 예. 이번 달에 미국 증시가 내리면요, 11월 달은 아수라장이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3130에 끝내볼게요. 이번 달을 3130. 여기서 끝날지 더 밑에서 끝날지 그건 전 모릅니다. 그냥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3130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끝냈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래가 열려요. 아래가 열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음봉이 난다라는 거는 아래가 활짝 열린다는 얘기예요. 아래가 활짝 열리는 거죠. 자, 연봉이 3432에서 눌렀다 그랬잖아요. 3432에서 눌렀더니 월봉이 하단선으로 막으면서 안 내려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3432에서 얻어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보다 내려가면 일단 얻어 터지는 자리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월봉에 저 볼린저 밴드 5 하단선만 붙들고 안돼 안돼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봉으로 끝나면 아래 활짝 열리겠죠. 자, 빅테크 순이익이 개별 국가에서 15에서 25% 까인다는 건 무지하게 큰 건데 그 빅테크라는 개념 자체는 다 필반 나스닥이랑 관련이 있죠. 그죠?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서 이익을 뜯긴다는 건요. 필반에 있는 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뜯기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비슷할 거고요. 같이 무너지겠죠. 어쨌든 지켜보자고요. 그 디지털세로 난리를 친다고 하면 나스닥이랑 필반이랑 같이 무너질 테니까 그렇게 무너져 주면 이제
좋죠. 고보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번 달 음봉으로 끝나면 짝짝짝입니다. 이번 달 음봉으로 끝나면 이제 월봉이 아래로 열 거고, 월봉이 아래로 열면 원래 필바는 가야 될 자리가 2759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시 가야 될 자리가 일단 2759예요. 그래서 2759를 이번 달에 도달하든 다음 달에 도달하든 상관없어요. 도달하고 나면 어차피 5300 못 갈 거잖아요. 2759를 갔는데 5300을 어떻게 가요? 못 간다고 따졌을 때 가야 될 자리는 어디다? 2160. 그죠? 2160 가면 우리는 코스피 100 지수가 300 아래에 가 있을 겁니다. 300 아래. 그러면 곧버스는 4130원보다 높은 가격에 도달해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4130원 위로 올라가시면 그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그래도 저 친구 덕에 좀 돈 벌었다, 이런 표현만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그 수익은 어차피 투자한 사람의 몫이니까 그 수익은 저는 관심이 없고요. 도달했을 때 그나마 저 방송독 조금 봤다, 저 사람이 설명하는 거 조금 도움 받았다, 그런 표현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반대로 돈을 잃으시면 나쁜 소리만 안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 방송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자, 됐죠?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볼게요. 일봉. 자, 일봉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봉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는 이걸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이렇게 봉을 그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나쁜 놈들이나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봉을 그렸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가가 깨지기 좋게 봉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날 아마 밤 12시에 저랑 같이 봉을 보셨던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오늘 갭상승이 떴는데 갭상승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저 봉이 내일 저가를 깨지게 제발 윗골이나 그려줘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봉이 아니라 나스닥 보고, 나스닥 보고 저거 윗꼬리만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잤죠.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 보세요. 오. 됐죠? 자, 보세요. 저가 투자 심리도 중에 제일 높은 봉이 이 봉이에요. 아니다. 이 봉이 아니라 이 봉이에요. 이 봉. 이 봉입니다. 이게 저가 투자 심리도 제일 높은 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자, 이걸 A라고 할게요. 그럼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면은 하락이랑 상관없어요. 얘는 하락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하락에 관여하는 건 저가 투자 심리도 꼭지를 지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락이죠. 이렇게 여기를 B라고 할게요. B가 제일 낮죠. B가 제일 낮아요. A와 B 사이에 저가 투자 심리도 중에 B가 제일 낮아요. 그러면 얘가 제일 낮아야 돼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B가 제일 낮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 여기가 낮잖아요. 지금 여기를 1번이라고. 그러니까 1번이 현재 B보다 저가가 낮아요. 그 얘기는 이건 최저가 모드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려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가를 깨도록 만들어 놔야 예, 음봉이 나죠. 양봉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가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발 윗꼬리나 그려다오 한 거죠. 근데 진짜 윗꼬리를 딱 그리고 끝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봤을 때, 그죠? 금요일 날 딱 봤을 때, 그 생각이 든 거죠. 저가 깰 수 있겠다. 저가 깰 수 있겠다. 끝내만다오. 그래서 저가 깨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윗꼬리가 생겼어요. 주봉은 윗꼬리가 생기면서, 그죠? 상단선이 내려오고, 일봉은 저가를 깨고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최저가 모드를 유지한 상태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갭상승만 크게 나오지 않으면 일봉은 다시 저가를 깰 거고, 주봉은 위를 틀어막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하면 이번 주 저가를 다시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그리는지. 됐죠? 자, 이제 나스닥으로 갈게요. 나스닥 월봉 똑같은 팔자죠. 애기가 필요 없습니다. 저가는 깼는데 상단선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스닥의 월봉을 보고 상단선 어디냐, 어디가 고가냐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주봉을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상단선이 14,600에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상단선이 14,600에 있으니 거기까지는 가야 얻어 터진다. 그죠? 거짓말은 안 해요. 분석이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짓말하고 틀리진 않아요.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14,600에) 상단선이 있었고 상단선 위에 올라갔다가 딱 얻어맞은 거죠. 월봉의 하단선이 들어 올리는데 월봉의 상단선이 멀리 있으니까 누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봉의 상단선이 딱 때린 거죠. 그래서 월봉은 하단선에서 오르고 주봉은 상단선에서 내린 거죠. 그냥 매도할 거면 14,600위에서 매도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계속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애초부터 매도는 14,600 위에서만 하셨으면 나스닥 선물 매도를 하셨어도 돈을 안 잃었겠죠. 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못 버티죠. 저도 못 버텨요. 단지 차트가 그렇게 그려졌다는 거죠. 제가 반드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됐죠? 이제 상단선이 내려오죠. 생각보다 상단선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단선은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주봉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지만 반대로 상단선이 또 내려오기 때문에 상승폭을 제한할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일단 가뒀어요. 주봉은 위아래 다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오르는 것도 막을 생각이 있고 내려가는 것도 막을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방향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일봉 똑같아요. 최저가 모드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를 깨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밤에 일단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요.
되도록이면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좋겠죠. 예, 그 디지털세든 헝다든 뭔가 이슈가 나와지면 훨씬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